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36분 54초, 55초. 주식돋보기 가치투자 클럽 늘 하는 거니까 텔레그램. 주식돋보기는 지금 8,000명이 안 됐죠. 네, 10,000명이 넘어가면 이벤트. 무슨 이벤트인지는 공개 안 합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많이들 소개시켜 주시고 좀 빡빡 늘어갑시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항상 남겨주시고 댓글에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비춰지는 모양인데 하기 싫은데 그냥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니까 내 시간을 가져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외롭습니다. 물론 우리 와이프, 사랑하는 와이프와 우리 집 강아지와 쭈쭈 매일경제 TV 어플리케이션 주머니가 있는데 유튜브로도 스트리밍 라이브를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댓글 상단에 주소를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플 들어가기가 무서워.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 주식거래에 그거 들어가기가 겁난다고? 이유는 조금 흔들거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장 또 살아있고 끝나려면은 끝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번 와당탕거리는 거는 어떤 신호가 포착이 되는데 늘 얘기하는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0years US T-note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2년물하고 10년물의 스프레드 그 차이가 100bp 1% 이상 넘어가는 순간부터 고착화되고 1.3 뭐 1.5 막 이렇게 가야지 주식시장이 한 30% 그다음에 개별 주식은 한 50% 반토막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가 0.93입니다. 아직 1% 안 넘었단 말이야. 잠깐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어. 그래서 1%를 넘어가고 그게 안착화되고 그러면은 빠르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1.1, 막 1.2 그리고 1.3 넘어갈 때부터는 깜빡깜빡깜빡 알림 신호가 아니라 워닝이라는 게 떠. 그때나 돼야 이제 와다다다당 거리고 와다다다당은 자금이 리셋 되기 때문에 리셋이 뭔지 알죠? 클리어. 리셋 되는 그 신호는 그때 나올 거고 지금은 협소적인 이벤트들이 등장하는데 공매도하고 개미입니다. 개미. 미국도 난리 브루스예요. 게임스톱이라는 그 회사하고 AMC 엔터테인먼트 많이 보도가 나왔지만 그것을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주가가 높을 수 없어. 그래서 공매도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 바보들이. 바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미국의 클리어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랬더니 미국의 불개미들이 뭉쳐가지고 저걸 죽이자. 헤지펀드를 죽였어. 진짜 죽였어. 80%가 아니라 회사 이름은 시트론 리서치라는 곳인데 거기는 게임스톱을 공매도를 했다가 100% 손실이 나서 깡통이 됐습니다. 헤지펀드가. 규모는 뭐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몇십억 달러가 돼서 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공매도라는 개념이 뭐 인터넷 대부분 찾아오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야. 일반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뭐 그냥 팔아? 사와야지 팔지. 없는데 어떻게 팔아? 본질적인 의문점이 드는 거지. 내가 판다 그러면은 있어야지 판다고 생각하잖아. 없는데도 팔 수 있다. 왜? 빌려온다라는 가정하에. 주식을 빌려와요. 예를 들어서 게임스톱이라는 주식을 10,000원에 빌려와. 10,000원짜리 지금 시중에 거래되는 게 10,000원이야. 그러면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빌려오고 이자를 줘. 고금리일 수 있지. 10몇 프로일 수도 있어. 빌려와서 일단 팔아. 그리고 주가를 떨어지잖아. 10,000원에서 8,000원, 5,000원 떨어졌어. 반토막 났잖아. 그럼 5,000원의 주식을 사서 주식으로 똑같이 주면 돼. 100주를 빌려오면은 100주만 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5,000원의 차익이 뭐 100주에면은 50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매도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우리나라부터 해서 미국은 좀 그래도 좀 덜하지만 편법들이 많아.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 이런 개념이 있어요. NDF라고 내가 여기환율을 많이 얘기해 주잖아. Non-Delivery Forward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 없어. 주식이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셋이 고스톱을 쳤어. 근데 말로만 치는 거지. 한 판 끝날 때마다 너 얼마 땄어? 민주PD 뭐 500원 내가 줄 거 있다. 차장은 뭐 얼마 줄 거 있다. 얼마 받을 거 있다. 말로만 막 하고 게임이 딱 끝났어. 그러면 정산만 하는 거지. 그러면 사실 돈 주고 다시 받고 중간에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게임 끝났을 때 정산하는 그 금액만 뭐 200원 받고 300원 받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이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지. 민주PD가 한 1억 가지고 있다고 말로 구라빵 쳐가지고. 그런 개념이 무차익 공매도의 병폐라는 거야.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의 공매도가 꼴 같지 않은 거지. 빌려오지도 않았는데 주식도 없는데 팔았어.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손해를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헤지펀드 죽이기가 나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헤지펀드가 손실이 아까 깡통이 났다 그랬지만 펀드가 하나 깡통이 났지. 근데 다른 펀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얘네가 그거를 청산하려면은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사든지, 그게 이제 숏스퀴즈라고 하는 더 비싸게 10,000원에 빌려왔지만 주식으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15,000원에라도 주식을 사서 줘야 돼.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걸 못 구하니까 돈을 메워야 된단 말이야. 마진콜이라는 게 발생하고, 그러면은 다른 주식을 팔아야 돼. 강제로 팔아야 돼. 그러니까 미국장이 쿵 거리는 거지. 아무 이유가 없어.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하는 거는 이거 밸류에이션, 뭐 가치, 이익 이런 걸 추정해 봤는데 이 주가가 이거는 말이 안 돼. 테슬라도 그랬고 말이 안 돼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도를 하니까. 근데 말이 지금은 되게끔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 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한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개미들이 막 모여가지고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삼성전자 공매도 한다면 미친 와 나라를 살리자 막 이래가지고 삼성전자를 막 디립다 사면은 결국에는 얘네가 공매도 친 애들이 한정이란 말이야. 무한정으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조건이 딱 넘어가면은 갚아야 돼.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미국에서 하는 그 불개미들이 해외로도 넘버오는 것 같아. 뭐 없나? 뭐 어디 또 있을 텐데. 아니면은 국내 로컬의 개미들이 불개미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 항공을 타겟으로 먼저 잡는 것 같고 몇 가지 기업들이 언급이 되는데 일단은 미국 기업부터 하고 확산되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본시장에 이 돌아가는 머니 게임은 아직은 돌아가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그게 멈추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10년, 2년 이 스프레드가 신호를 줘야 돼. 거대한 머니마켓을 움직이는 큰 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칩시다. 중앙은행은 아니지만 연준 막 이렇게 하잖아. 미 연준에서 야 이렇게 놔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면은 이거를 조절할 겁니다. 그때부터 자본시장이 와다다당 거리기 시작할 거고 아직 그 신호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 주도 그냥 달려보자지. 그러니까 지난주 요 금요일 방송이지만 이거 녹화하는 한 주 동안은 한 4일 빠졌나? 코스피가? 뭐 개별 종목들은 조금 더 많이 빠진 것도 있겠지. 그것도 다 수급입니다. 재료 때문이 아니야. 국내는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판다고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연기금 매니저나 펀드 매니저들이 처우가 안 좋아요. 사실 펀드 매니저는 자본시장에 꽂히고 수익률로 증명을 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잘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인덱스라는 종합주가지수는 막 3,200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그 상승률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쫓아가지 못하면 바로 잘려. 왜? 좀만 기다리면 난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없어. 그냥 바로 책상 뺀단 말이야. 그럼 펀드 매니저가 바뀌잖아. 그럼 걔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 엎어야 돼 또. 좋든 나쁘든 비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개별 주식들 보면은 좋은 것들인데도 확 밀리는 것들이 있어. 근데 지금은 나 같으면은 야 좋다. 싸니까 사자. 난 주식 안 하지만 나 같으면 산다 이거지. 이런 선수들이 많아. 겁먹을 필요는 아직 없을 거라고 나는 자부하고 시세는 항상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르고 기회는 소녀처럼 조용히 왔다가 사라지고 수익률은 공포를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랬는데 또 빠지면 어떡하지? 사과해야지. I'm sorry. 잘못 봤어. 금리 때문에 반토막 나서 그냥 아예 진짜 시장이 안 좋아지는. 그때는 금리하고는 관계없이 실적으로 진짜 승부하는 회사들이 등장을 하지. 실적 장세라 그래. 금융 장세는 지금처럼 저금리에 돈, 유동성, 막 난리 브루스 이게 이제 유동성 장세. 그러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 한다 그랬잖아. 일로 갔다가 이건가? 저건가? 뭐 이게 올라간대? 저게 올라간대? 그러다가 몰리면은 야 죽여! 그래갖고 막 하고 그때는 선택을 잘해야지. 진짜 승부가 그때는 나오는 거지. 자, 하여튼 매크로는 별거 없습니다. 뭐 정책도 별거 없고 기업의 M&A가 활성화되는 거는 금리가 낮아져 있을 때 토빈의 Q라는 게 있어요. 토빈의 예전에 한번 했을 거야. 토빈의 Q가 1보다 작으면은 토빈의 Q가 뭐예요라고 하면은 이때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관련된 회사를 통으로 사느냐 아니면 설립하느냐 이 개념인데 사는 게 더 싸다 비용이. 그러면 M&A가 활성화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들이 캐시도 많고 그 캐시를 가지고 있어봐야 이자가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정부나 당국에서는 돈 가지고 있지 말고 좀 쓰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뭐래도 인수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인수할 수는 없고 당연히 관련된 산업 거를 인수하겠지. 그 인수가 활발해지고 있고 해외 쪽이 먼저 선택이 되고 기술력,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될 것 같아. 원천 기술이 이스라엘이 원천 기술이 되게 많아. IT 쪽은. 이스라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전쟁 상태잖아. 거기도 팔레스타인하고 막 계속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멋있는 거는 지금 백신도 이스라엘은 제일 빨라. 투여하는 율이 보급 속도가. 그 영화 뭐지 보면은 좀비 나오는 영화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브래드 피트? 그렇지. 월드워 Z라고 하죠. 월드워 Z 보면은 북한도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잖아. 영화 좀 보세요. 영화 보면 틴트가 많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만든 영화가 아니라 다 그런 상징성이 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막 성벽을 쌓잖아. 좀비들 못 오게. 그러다가 넘어가갖고 또 막 물리고 그런단 말이야. 이스라엘은 방역이 아니라 백신을 제일 먼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국가가 표준이 될까진 집단 면역에 대해서 제일 쳐다보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변이가 등장할까 봐 걱정하는 거고 변이는 등장했고 하여튼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해서는 뭐 여자도 군인대를 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거기에 멋있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아이언돔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이언돔. 이스라엘은 미사일이 못 들어가. 딱 둘러쳤어. 방어 체계가 훌륭해. 멋있는 거지.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백신은 이제 변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면역 회피 진화라고 했잖아. 자기를 공격하면 도망을 가. 도망을 어떻게 가냐면 변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쉽게 끝나는 존재가 절대 아니다. 그냥 달고 가야 돼. 독감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 백신 가지고는 안 돼. 치료제가 다 나와야 돼. 치료제도 하나만 나와서는 안 되고 여러 개. 병용 투여. 감기약이랑 똑같다니까. 지금 또 테마가 형성되는 게 우주항공이잖아. 우주 테마. 우린 많이 강조했고 기업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짜 리얼한 거를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지. 뭐 스태츄렉 아이, 인텔리안 테크, AP 위성, 한양 ENG 이렇게 묶여 있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비추로 테크까지인가 그럴까 아마. 스태츄렉 아이하고 인텔리안 테크, 스태츄렉 아이는 약간 소형 위성, 적에도 소형 위성 쪽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는 수신하는 안테나. 이렇게 얘기하면 옥상에 보면 파라볼라 안테나, 쟁반 같은 거 있지. 근데 둘 다 기술력이 하이엔드급이 아니야. 약간 조금 떨어져. 아니 쉽게 얘기하면 글로벌 업체 중에 좀 많겠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했잖아. 아이언돔인데 거기는 우리나라 아직 올라가시는 8개인가 올라갔나 그래. 근데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접근하기 쉽고 막 붙으니까 그게 메인의 주식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 메인의 주식은 한국항공우주가 메인이야. 근데 얘네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좋아. 항공우주는 한 달 내내 계속 얘기하죠. 1년 내내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변화가 자꾸 나오니까 1년 내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적에도 중형위성을 해야 돼. 중형위성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우리가 얘기했던 6G라는 개념, 자율주행 얘기했잖아요. 5G는 지상에서는 지금 이루기가 어려운,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물리적인 것과 경제 타당성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는 진행하되 6G를 위로 올려야 된다고 위성으로. 근데 이제 그게 소형 위성에 가서는 안 되고 중형 위성에 가야 되는데 인텔리안 테크는 약간 소형 위성의 개념이고 중형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건 메인스트림이야. 그러니까 시장은 잘 모르니까 그런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막 달려들지. 그러니까 시세는 그런 게 빠를 수 있는데 조금 뚝심 있게 이렇게 나는 보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좋아하는 제약, 동국제약 좋아합니다. 실적이 잘 나오니까 좋지. 안정성 있고. 동국제약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광고 6개 합니다. 6개의 TV 광고가 나와. 첫 번째가 인사돌, 마데카, 판시딜이라고 하는 이 탈모, 그리고 페라민 큐, 여성 갱년기. 이거 부종일 때, 다리 부종 올 때. 센시아 하나 남았는데. 치센이라고 먹는 치료 치질 약. 치센까지 6개입니다. 7개인가? 하나 더 있나? 모르겠네. 중요한 거는 이 품목을 얘기하는 게 이게 다 잘 팔려요. TV 광고를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하진 않고 그 광고 효과를 본다니까 하는 거고 홈쇼핑 틀어놓으면은 마데카 크림부터 해서 센텔리안 시리즈 나오잖아. 잘 팔립니다. 잘 팔리는 게 그냥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잘 팔리는 거야. 나도 쓰고. 본업도 엄청 잘 되는데 기사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프로포폴이 잘 팔려요. 이게 일반 의약품은 아니에요. 프로포폴이 뭔지는 알잖아. 마약성입니다. 성형할 때 뭐 할 때 많이 하죠. 사람 코로나에 걸리면은 중증 환자로 넘어갈 때 기관 삽입을 해야 돼. 인투베이션이라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은 호흡기를 이렇게 열어요. 사람이 의식이 불투명해지면은 이 호흡기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럴 때 투여해야 되는 약물들이 프로포폴입니다. 뭐 의사분이 보시면 또 탕이 다시지 말고 그 단계에서 꼭 인투베이션은 아니지만 코로나의 중증 호흡기가 중증으로 약간 넘어갈 때라든지 할 때 그래 기관 삽입해야 되면 프로포폴 많이 써야 지금 많이 쓰여요. 엄청 잘 팔려요. 잘 팔리면 이게 남겠지. 그럼 기사 나왔어.
찾아보면 나오고. 뭐가 있을까? 잘못 오픈하면 또 항의 들어온단 말이야. 동국제약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실적 좋고 항상 실적이 좋고 보통은 기업 실적을 얘기할 때 YOY, M2M 이런 표현을 쓰는데 YOY는 year to year 그래갖고 전년 대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얼마 그다음에 M2M은 months지 그러니까 달별 지난달에 얼마 이번 달에 얼마 대비. 근데 동국제약은 분기별로 계속 크로스가 올라가고 연도별로도 올라가고 실적 좋은데 뭐가 걱정인가? 주가도 워낙 거래량이 없어서 변동이 좀 있다고 치면 액분했고 지금 이제 유동성이 좀 활발해지고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뭔가 내용은 있겠지. 몰라. 기다려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좋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인크로스. 아이 더럽게 무거운 주식. 이게 그건데 기업도 좀 변해야 되는데 기업이 잘 안 변하. 뭐냐면은 대그룹사들이 지금은 변하고 있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LG가 변했잖아. 총수가 젊어지고 바뀌니까 옛날 고리타분한 식이 아니야. 고리타분한 식은 정권하고의 교류나 정책 이런 것만 신경 쓰지 일반 주주들에 대한 거는 별 신경 안 쓰잖아. 그리고 야 내가 본업 잘하면은 주가는 알아서 평가받는 거지 뭐 굳이 알려야 돼? 이런 건데 지금은 달라졌잖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안 알리면은 주가가 안 움직여. 인크로스가 지금 그런 형태야. 안 알려. 회사는 진짜 좋아지고 수익성이 올라가는데 1분기의 수익성이 엄청날 겁니다. 엄청나고 싶습니다. 잘 팔려요. 근데 안 알려. 홍보를 안 하고 조금만 알리면 되는데 SK텔레콤하고의 관계 때문인지 이 방송을 계기로 알려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1분기 실적은 추정컨대 파악하는 바 TDD라는 게 지금 홍보도 안 하는데 구정도 다가오고 하는데 하다못해 KT 통신사를 쓰는 하고 애플 디바이스를 쓰는 쪽은 TDD를 아직 제대로 이용 못 하거든. 그냥 SK텔레콤의 안드로이드 앱을 쓰는 그쪽만 하고 또 누군가 모르는데 그냥 알아서 찾아서 쓰는 것만 해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외신에 나왔던 기사인데 미국의 아까 게임스탑, AMC 엔터테인먼트 그것처럼 개별 기업들이 상장하면은 상장 프리미엄이 불붙듯이 우리나라도 IPO 할 때 그렇듯이 SAP라는 독일의 소프트웨어 대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SAP에 소유되어 있는 다회사 중에 퀄트릭스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뭐 하루 만에 이제 하루에 40%가 올랐어요. 물론 40%가 작을 수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얘네가 210억 달러. 근데 영업하는 행태가 인크로스하고 조금 약간 유사합니다. 고객들의 경험 분석을 토대로 마케팅을 하는 뭐 약간 그런 분석 업체. 근데 스타트업인데도 21조 원을 받아. 근데 인크로스는 3천억이야. 이게 싼 거지. 우리나라의 정서상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잘못된 건데 좀 다시 평가를 받기를 바라고. 가치투자클럽에서 소스를 또 제공해줬는데 DL 대림산업 분할 상장을 했죠. 분할해서 대림건설하고 대림이라고 하는 지주의 개념을 이제 DL로 바꿨어요. 다. 그러니까 DL 그냥 DL만 놓고 봤을 때 올해 순이익이 4천억 이상 나올 거로 예측한대.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이래. 싸다. 순현금이 많고 광화문 D타워 가치가 한 3천억 정도 된다. 네, 이거는 이제 가치투자클럽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그 카페에 아마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좀 특이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2배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DL은 석유화학 분야 NCC라고 하는 납사 크래킹 있어요. 석유화학을 이 비중별로 쪼개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 NCC 업체라고 하는데 그 업체를 DL의 모회사가 달고 있어. 그러니까 영업 지주 회사 이렇게 됩니다. 화학 제품 중에 전문 용어지만 카리플렉스라고 하는 의료 고무용 장갑 이 원료를 DL이 인수했대요. 2019년 10월에.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라텍스 장갑, 위생 장갑, 뭐 셰프들 쓸 때도 있지만 의료용도 많이 쓰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나서 품귀. 근데 의료용 장갑은 말레이시아의 고무나무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거기가 1위. 근데 없어. 그러니까 이 케미컬 장갑 원료를 써가지고 만드는 거지. 방송에 했던 건데 그냥 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뭐 인바이오 한번 할까? 이름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인바이오젠이라는 회사 따로 있고 바이오니아라는 회사 따로 있고 엔바이오니아가 따로 있는데 이 회사는 그냥 인바이오입니다. 인바이오는 신규 상장 기업이고 상장이 작년 12월 달인가 됐을 거예요. 찾아보면 친환경 제네릭 작물 보호제 제조 판매 농약 만드는 회사입니다. 농약 살충제. 근데 농약 살충제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괜히 이미지가 뭐 환경 더 더럽힐 것 같고 막 이러잖아. 독성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사실 나 가보진 못했는데, 근데 뭐 공시사항입니다만 국내 유일의 농식품부 녹색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이렇게 나와요. 인정받았다는 얘기잖아. 좋겠지. 근데 이제 제네릭이니까 사실 이게 바이오도 그렇고 원래 원천으로 가지고 있던 그 오리지널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특허권이 풀려. 제초제나 농약, 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몬산토라는 거지가 나쁜 기업이 나쁜 기업 이러면 안 된다. 글로벌 기업인데 굉장히 아직 뭐 옛날 다큐멘터리 보면은 좀 안 좋아. 그 회사가 좀 악랄한 부분이 있어. 몬산토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던 것들이 풀려가지고 복제를 할 수 있는 약품들이 나오고 그거를 우리나라 환경이나 어디에 맞게끔 조금 잘 메이킹했고. 어차피 그린 뭐 뉴딜이니 뭐니 그린 플러스 뭐 그런 것처럼 다 연관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도 또 올해 기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늘 강조하지만 춥거나 따뜻하거나 너무 기온 차이가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닥 좋지는 않을 수 있고 따뜻해지는 게 더 겁나긴 해요. 겨울에. 그러면 이제 해충들이 또 창궐을 할 수 있다. 작년에 이제 메뚜기 사건 아시죠? 약간 지역은 우리나라의 메뚜기는 아니죠. 우리나라에 오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 메뚜기만 있나? 메뚜기가 이제 나방도 데리고 오겠지. 그러니까 녹지를 우리가 많이 조성해야 되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아까 ESG나 알리백이나 뭐 에너지를 재생으로 사용하던 환경을 자꾸 강조해야 되는데 막 녹지가 없어지고 어떤 병충해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옥트론테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강했던 이유는 그때 전장의 최대 수혜주 이랬잖아. 좀 앞서 나간 부분도 없잖아, 있지. 시장이 좀 더 인정해 줄 줄 알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는 너무 빠르다. 그리고 그 폴디드 줌이라는 개념을 썼잖아. 그거 자체가 아니라 이걸 애플이 써야 되는데 애플이 삼성이 쓰는 걸 그대로 안 쓸 것 같은 느낌? 걔네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체인이 깨진 건 아닌데 야, 좀 지켜보자. 그래서 조금 무거운 것 같아서 좀 쉬자. 근데 결국에는 내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또 빠르게 올라오겠지만 지금은 볼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빨리 보긴 했다. 너무 빨리.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왜 SK를 인수했을까? SK 와이번스? 이마트가 SK를 인수하면 큰일 나지. SK 와이번스를 인수했지. 야구단이지. 진위는 나도 잘 모르지만 거기서 내가 느끼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되기 어렵구나. 기업이 10년 이상 가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다. 삼성이나 몇 개 그룹 빼놓고. 그 SK 와이번스는 처음에 뭘로 출발했지? 이름을 되게 많이 바꿨어.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이 이렇게 오래 가진 않는구나라는 씁쓸함도 좀 있고. 이마트는 이제 그거지. 약간 융복합의 개념으로 야구장이라는 게 메인이 될 건지 쇼핑이라는 게 메인이 될 건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섞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쇼핑하러 왔다가 야구하네? 야구 구경 갈까? 극장도 똑같이. 극장이 이제 복합 쇼핑몰 안에 극장이 있듯이. 그럼 영화 보러 가서 쇼핑하는 건지 쇼핑하다가 또 먹어야 되잖아. 식당 가. 이런 것들의 이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승하면은 금으로 만든 카트에다가 실어가지고 NC 소프트는 이거 있잖아. 검. 그건 엄청난 거. 그렇지, 홍보효과지. 그러면 우승하면은 금카트에다가 선수를 실어가지고 좀 아이러니하긴 해. 아이러니하기. 근데 이마트 주가가 근데 떨어지지. 그거 발표한 날. 재무적인 부담. 돈을 써야 되니까. 재무적 부담. 그리고 또 시장의 퀘스천 마크. 시너지 나겠니 저거? 쇼핑몰에 야구장? 야구장이 코딱지만 당구장도 아니고 볼링장도 아니고 이따시만 할 텐데 도무로 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모르겠습니다가 답이네. 동서식품. 동서식품? 야, 동서도 시가총액이 3조다. 한국항공우주도 시가총액이 3조인데. 커피 파나, 중국 택시 파나. 선택은 자유지. 성장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학개미가 됐건 미국의 불개미가 됐건 자기들이 아는 주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반도체, B2B 하는 장비, 소재에 들어가면은 몰라 아몰랑 되는 거야. 그렇지. 어려워서 판단 못 하는데 이게 어떤 동서에 뭐 잘 팔리는 품목들 이런 건 내가 알거든. 그 편의점 가서 잘 팔리는지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에선 대중성이 있는 주식이 될 수 있겠네. 근데 모멘텀이 조금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PER 20배? 24.
24배. 안 좋다 나쁘다는 이 PER은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을 찾는다고. 국내에서 그러면 동서하고 유사한 그 산업이 생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뭐 농심도 될 수 있겠고 롯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몇 배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농심이다. 농심의 PER은 12배네. 농심은 12배를 받는데 20배, 20 몇 배를 받는다면 조금 비싸. 갑자기 커피가 막 품기가 난다든지 네 말처럼 카페를 전면 못 가게 된다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 사람 세간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커피 믹스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상징성의 캐시카우잖아. 아니면 무슨 또 정치 테마로 엮이거나. 매력이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좀 성의 없는 방송이었고 저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상태가 지금 되게 피곤해요. 몸이 본방하기도 너무 힘들고 아침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생방송을 긴장 속에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녹초가 돼.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나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는 애정이 많습니다. 화이팅! 오늘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 가치투자클럽, 그리고 우리 링크 걸려있는 주머니까지 네, 좀 광고가 많은데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